초량 168 계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생활뉴스 중부산 신병균입니다. 산복도로에 삶의 애환이 묻어나는 초량 168 계단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모노레일이 설치되면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초량 168 계단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168계단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산복도로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아래쪽에 부산역 혹은 부산항이라고 하는 도심과 산동네를 이어주는 최단 경로의 지름길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어머니들은 이 계단의 맨 아래쪽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 계단을 힘겹게 오르셨고요.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높은 건물들이 없을 때 하루 종일 집에서 바다를 보는 게 일이셨어요. 그렇게 바다를 보다가 배가 들어오면 그때 지게 하나 딱 메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던 계단이 바로 이 168계단입니다. 한마디로 부두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계단에서 서로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치시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삶의 애환과 고통, 그 시절에 부산의 산복도로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계단이 이 168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68계단 같은 경우에 이 모노레일이 6월 1일에 정식으로 개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모노레일을 이용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도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 초량 이바구길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많은 홍보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경규 씨가 또 딸의 손을 잡고,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는 초량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르면서 좀 많은 이슈화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역과 가까이 있는 이곳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보면 단순하게 이 모노레일의 신기함에만 젖어서, 혹은 여기 모노레일에 타서 내려다보는 부산항의 모습에만 젖어서 가시는데,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8계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한마디로 산복도로에서 살았던 부산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 삶에 대한 의미들을 한 번쯤은 더 느껴보시고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의미들을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영도구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구 지역 소식입니다. 산복도로 달빛 작은 달빛 음악회가 대청 공영주차장 옥상에서 열렸습니다. 김은숙 구청장과 중구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자밴드 시즈를 비롯해 나리밴드와 곱창 카라밴드 등이 전자현악 3중주, 퓨전음악, 국악, 재즈, 가야금 콜라보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산복도로에서는 이 같은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지난 4월에는 달빛 극장 등이 운영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가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북제재 현황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임무성 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김은숙 중구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중구협의회에서 추진 가능한 대국민 대상 대북제재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의견 수렴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청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25명이 원도심 일대 산복도로 경관과 도시재생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만디버스 코스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량을 임차해 마을 해설사와 함께 만디버스 운행 코스인 흰여울마을과 송도 구름산책로, 감천 문화마을, 누리바라기 전망대 등 산복도로 일대를 투어했습니다. 동구 지역 소식입니다. 동구 좌천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해남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과 오문범 YMCA 기획조정실장이 지방자치와 분권, 선진 주민자치회 소개,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동구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동구로 전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주소 변경 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 주소 변경 등기를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좌천 2지구 주민협의회는
좌천아파트 행복마을 갤러리에서 행복마을 나눔밥상 행사를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 100여 명에게 비빔밥을 제공하며 이웃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영도구 지역 소식입니다. 영도구 영선이동 풀립작은 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 4, 5, 6학년 2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어린이 보물탐험대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2009년 5월 1기를 시작으로 제7기를 맞이한 올해 제7기 어린이 보물탐험대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주인공이 돼 영도다리 축제의 취재와 기사 쓰기를 하며 우리 마을의 관광자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영도다리 축제를 누비는 나는야 어린이 기자야 라는 주제로 9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 쓰기를 배우고 우리 고장 영도와 영도다리 축제를 취재해 어린이 신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영도구 영선이동 희녀울마을 공동체는 지역 15통 마을 쉼터에서 어르신 50여 명을 모시고 어르신 콩국수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콩국수와 떡, 과일을 대접하고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등 담소를 나눴습니다. 영도구 영선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영선일동 복지통장 8명 가정에 다복동 복지통장 문패를 제작해 부착했습니다. 다복동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동을 의미합니다. 영도구 청학이동 새마을문고는 어울림 마당 작은 도서관에서 지역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육아교실은 새마을금고 감사 성경석 회원의 재능 기부로 운영됐습니다. 영도구 복례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해피박스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통장,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이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쌀과 라면, 고추장 등 5만 원 상당의 해피박스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2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도구 청학일동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역의 저소득 세대를 방문해 이불과 전화기, 신발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청학일동 한국자유총연맹은 지역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 주민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영도구 영선이동 청년회가 흰여울마을 일대에서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선이동 청년회 회원들은 방역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파란 하늘과 바다가 보이는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치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꽃게야 너니? 아무래도 시장 안에는 없나 본데요. 어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죠?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아이스케이크가 이곳 자갈치 얼음골에 있군요. 아주머니께서는 4, 5년 전부터 추억의 아이스케이크를 파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발길도 붙잡는 정겨운 목소리. 잠시 후 몰려드는 손님들. 더운 날씨 탓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네요. 와, 어느새 반이나 팔렸네요.
추억의 아이스케이크를 맛보려는 7080 세대 어르신들. 맛이 어떠세요? 예전에 먹던 그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근데 이게 흔하지 않잖아요. 네. 주로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먹잖아요. 맛있죠. 변화먹는 옛날 맛. 옛날 맛. 네. 구하는 지 4년 정도 됐네요. 네. 전에는 이 여름이 무조건 덥고 짜증만 나기도 했었는데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더위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더우니까 하늘 먹고 그래서 제가 더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언제 먹어도 그리운 추억의 맛.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죠. 부산항대교를 바라보며 산복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